펜타곤의 비밀기술 탈취 공작이 세상에 드러나자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따위 우리 부품 없으면 산산조각 난다. 핵심은 단 두 가지, 부품 공급 차단과 핵심 기술 강제 이전 요구, 거기에 스파이까지 침투시킨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심어진 내부 공작권을 색출해내고 양심을 버리지 못한 미국 내부 인사가 그 추악한 전모를 낱낱이 공개하자 판세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혈맹을 팔아먹은 미국, 중국과 무엇이 다른가? BBC와 CNN이 일제히 헤드라인을 터뜨린 순간 72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유럽 전역이 등을 돌렸고 미국 방산업계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산 무기 이제 믿을 수 없다. 동맹의 심장에 칼을 꽂은 미국의 오만함과 그 처참한 결말을 지금 낱낱이 공개합니다. 아서 부국장님, 당장 움직이셔야겠습니다. 마커스 차관보님이 지하 7층 벙커에 긴급 소집을 걸었습니다. 비서 클로이가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막 아침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아서 헬리슨입니다. 미 국방부 국제방산협력실 아시아 담당 부국장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한국, 일본, 대만 등 핵심 동맹국들과의 군사 장비 교류가 모두 제 손을 거칩니다. 지하 7층이라고? 거긴 국가 전시 상황에만 개방하는 통제 구역이잖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중자들까지 전부 비밀 통로를 통해 도착했다고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저는 서둘러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펜타곤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의 삼엄한 보안 검색을 3번이나 거친 뒤에야 육중한 강철, 문 너머의 벙커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타원형의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한쪽에는 군장을 주렁주렁 단 국방부 수뇌부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최고급 양복을 입은 민간 방산업체 임원들이 초조하게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가장 끝자리에 앉은 토머스 블레이크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군용 전자 장비 독점 기업인 퍼시픽 다이내믹스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방산 재계의 거물이 왜 이렇게 초췌한 얼굴로 손톱을 뜯고 있는지 불길한 의문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모였군. 지체할 시간 없으니 바로 시작하지. 국방부에서 가장 냉혹한 자국 우선주의자로 악명 높은 마커스 벤스 차관보가 상석에 앉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누르자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 유럽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도의 동쪽 끝에서부터 시뻘건 붉은색이 유럽 대륙을 집어삼키듯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깊은 지하까지 부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미국 방위산업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지축을 울리는 배기음과 함께 눈밭을 질주하는 두 대의 강철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순간 회의실 곳곳에서 무거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 현대로템의 주력 전차 K2 흑표,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명품 자주포 K9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시아 담당 부국장으로서 한국 무기의 압도적인 기동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미국 국방부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서 그들의 무기를 경계의 대상으로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이 아시아의 무기들이 유럽에서 터뜨린 실적을 보십시오. 마커스 차관보의 목소리가 벙커 안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 위로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폴란드 200대, 루마니아 150대, 핀란드 90대, 노르웨이 70대, 총 15개국, 1000대가 넘습니다. 계약 총액은 1000억 달러, 한화로 1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일 국가 무기 체계로는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싹쓸이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수석 부사장이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차관보님, 정보국에서 숫자를 부풀린 것 아닙니까? 구소련의 위협을 막아준 건 우리 미국의 무기였습니다. 유럽 놈들이 하루아침에 한국산으로 갈아탈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마커스 차관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어제 런던과 베를린에서 들어온 1급 첩보는 더 끔찍합니다. 나토의 핵심 주축인 영국과 독일마저 차기 지상군 주력 무기 교체 사업에서 우리 미국산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의 K2와 K9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가파르게 곤두박질 치는 꺾은 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 미국의 자랑인 에이브람스 전차와 팔라딘 자주포의 수출 실적은 3년 연속 폭락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올해는 완벽하게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단 한 대도 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전략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 무기가 도대체 우리보다 뭐가 대단하다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불공정 거래이자 시장 교란입니다. 성능,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처참하게 졌소. 국방부 수석 기술관이 어두운 표정으로 일어나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대당 가격이 1200만 달러일 때 한국의 K2는 8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주문 후 최종 인도까지 48개월이 걸리지만 한국은 단 6달 만에 새 전차를 찍어내서 배달해줍니다. 심지어 자동 장전 장치의 속도와 험준한 산악지대, 돌파 능력은 한국이 우리를 20%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수석 기술관은 잠시 마른 침을 삼키더니 펜타곤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기술을 분해해서 모방해야 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벙커 안이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군 수뇌부 앞에서 방금 전까지 무기를 팔아주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기술을 베껴야 한다는 말은 완벽한 금기어였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낡은 수첩을 들고 미국 공장을 찾아와 기술을 구걸하듯 배우던 시절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니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마커스 차관보가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며 장내의 소음을 억눌렀습니다. 물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그 심장을 쥐고 있는 건 우리 미국입니다. 그 순간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퍼시픽 다이내믹스의 토머스 블레이크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엔진 제어 유닛, 이른바 ECU 부품입니다. 섭씨 50도의 사막부터 영하 40도의 혹한까지 견디며 수천 개의 센서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0.01초 만에 계산해내는 초정밀 제어 기술의 결정체죠. 이 K2와 K9의 두뇌이자 심장인 핵심 부품을 우리 회사가 15년째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대표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승리자의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ECU가 끊기면 그 잘난 한국의 강철 괴물들은 포신조차 돌리지 못하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합니다. 마커스 차관보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다시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피처럼 붉은색 대문자로 프로젝트 테크 프리즈라는 작전명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을 꽁꽁 얼려 죽이겠다는 끔찍한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작전을 개시합니다. 퍼시픽 다이내믹스는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오늘 밤 자정을 기해 한국에 대한 ECU 공급을 기습적으로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한국 현대로템과 한화의 ECU 재고는 길어야 2달치 분량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창원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이 올스톱될 겁니다. 차관보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유럽의 약속한 납기를 맞추지 못한 한국 기업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수조 원에 달하는 지연 배상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들이 자금난에 빠져 파산 직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K2와 K9의 전체 설계 도면과 핵심 기술, 데이터를 전부 넘기면 부품 공급을 재개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며 다급하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그건 장기 공급 계약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혈맹 아닙니까? 갑자기 부품을 끊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재앙이 발생합니다. 마커스 차관보가 저를 향해 얼음장 같은 시선을 꽂아 넣었습니다. 아서 부국장, 동맹이라는 건 그들이 우리 무기를 사주고 우리 통제 아래에 있을 때나 성립하는 낭만적인 단어네.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글로벌 패권을 위협하는 순간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아야 할 적국일 뿐이야. 그는 제 반박을 단칼에 묵살하고는 손가락으로 저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아시아 총괄 담당이니 당장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로 날아가게. 가서 현대로템과 한화의 수뇌부들을 모아놓고 이 최후 통첩을 직접 전달해.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제국주의적인 강도 지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저는 창밖의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10년 넘게 우정을 나누며 교류해 온 한국 엔지니어들의 순박한 미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빛나는 성취를 제 손으로 박살내야 한다는 죄책감이 밧줄처럼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위를 날아가던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할 이 오만하고 비열한 통보가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사자를 어떻게 폭발시킬지 말입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내내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 숲과 쉴 새 없이 오가는 수많은 차량, 그리고 각자의 삶을 향해 바쁘게 걷는 시민들의 모습. 겉보기에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롭고 역동적인 아시아의 거대한 대도시였죠. 하지만 제 무릎 위에 놓인 검은색 서류 가방 안에는 이 도시의 심장, 박동을 단숨에 멈추게 할 끔찍한 사형 선고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 평온한 도심 한복판에서, 혹은 남쪽 창원의 뜨거운 공장, 용광로 앞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숨통을 무참히 끊어놓을 펜타곤의 통보서 말입니다. 거대한 군산복 합체에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70년, 혈맹의 등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야 하는 제 처지가 그날따라 너무나 역겹고 비참했습니다. 목적지인 강남의 현대로템 본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건물 전체는 이미 거대한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대리석 벽면마다 현대로템의 자랑인 K2 흑표, 전차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긍지인 K9 자주포가 험준한 유럽의 눈 덮인 평원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포스터가 훈장처럼 걸려 있었죠. 15층의 대형 보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한 미소를 머금은 10여 명의 한국 측 수뇌부와 핵심 연구진들이 일제히 일어나 우렁찬 박수를 치며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길다란 마호가니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이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임원진이 특별히 준비한 최고급 샴페인과 투명한 유리잔들이 영롱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서 부국장님, 워싱턴에서 이 먼 서울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대로템의 해외 사업과 전체 방산 전략을 총괄하는 정도영 부사장이 가장 먼저 성큼성큼 다가와 따뜻하고 굳센 손길로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깊게 패인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인류 방산 역사상 유례없는 유럽 시장, 1000억 달러 석권이라는 벅찬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직접 축하 사절단으로 아시아 담당 부국장님을 보내주시다니 저희로서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야말로 이번 유럽 싹쓸이 수주를 현실로 가능하게 만든 숨은 영웅들이자 1등 공신들입니다. 정도영 부사장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양옆에 선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현대로템 파워트레인 연구소를 총괄하는 강무진 팀장입니다. 수십 톤의 쇳덩어리인 K2 전차의 심장 박동을 책임지는 가장 우직하고 뚝심 있는 최고의 엔지니어죠. 그리고 그 옆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특별히 모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어연구소의 윤세아 수석연구원입니다. K9 자주포의 복잡한 전자 제어 시스템을 전 세계 그 어떤 최신 무기보다 빠르고 정교하게 끌어올린 천재적인 두뇌입니다. 작업복 차림에 떡 벌어진 체격에 눈빛이 굶주린 호랑이처럼 매서운 강무진 팀장이 묵직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어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지적이고 예리한 인상을 풍기는 윤세아 수석연구원도 환하게 웃으며 가벼운 목례를 건넸습니다. 소속된 회사는 달랐지만 두 기업이 경쟁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기술, 자립을 위해 하나로 뭉쳐 이뤄낸 위대한 성과 앞에서 그들의 얼굴은 며칠 밤낮을 세운 피로조차 완전히 잊은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쁨에 들떠 건네는 샴페인 잔을 참아받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간신히 억누르며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검은 서류 가방의 버클을 풀었습니다. 부사장님, 그리고 강무진 팀장님, 윤세아 연구원님, 정말 유감스럽지만 저는 오늘 축하의 샴페인 잔을 부딪히러 온 것이 아닙니다. 순간 넓은 회의실을 가득 채우던 부드러운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마치 누군가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처럼 찬물을 끼얹은 듯 뚝 끊겼습니다. 강무진 팀장의 얼굴에서 옅은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윤세아 연구원은 불안하고 날 선 눈빛으로 저와 정도영 부사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바싹 마른 침을 억지로 삼키며 펜타곤의 차갑고 무자비한 통보서를 아직 코르크도 따지 않은 샴페인 병 바로 옆에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전 워싱턴 현지 시각 자정을 기해 미 국방부의 공식 승인 아래 퍼시픽 다이내믹스가 독점 생산하는 엔진 제어 유닛, 즉 ECU 부품의 한국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아주 길고 숨막히는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서운 정적을 깬 것은 윤세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맑았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서 부국장님, 지금 저희에게 끔찍한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ECU 부품이라니요. 그건 K2와 K9의 수천 개의 센서를 통합하고 포신의 각도까지 조절하는 두뇌 중의 두뇌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보내야 할 1차 선적분의 막바지 조립이 시작되는데 심장 부품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면 창원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을 즉시 멈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정보국의 파악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한화가 비축해둔 ECU 재고량은 기껏해야 한 달에서 길어봤자 2달치 분량에 불과할 겁니다. 창고에 남은 마지막 부품이 소진되는 즉시 여러분의 모든 무기 조립 라인은 거대한 고철 더미로 변해 멈춰 설 것입니다. 그 순간 강무진 팀장이 도저히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꺼운 책상을 주먹으로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테이블 위에 투명한 유리잔들이 요란하게 부딪히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퍼시픽 다이내믹스와 적법하게 맺은 장기 부품 공급 계약이 아직 7년이나 시퍼렇게 살아서 남아 있습니다. 민간 기업 간의 신성한 약속을 미국 국방부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단숨에 처참하게 찢어버린다는 말입니까? 이건 명백하고 악의적인 계약 위반이자 국제소송감입니다. 저는 억울함으로 이글거리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피한 채 펜타곤의 벙커에서 지시받은 기계적인 대본을 앵무새처럼 줄줄 읊었습니다. 계약서 제13조 국가안보상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다는 면책 조항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한국의 무기가 유럽 방산 시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잠식하면서 미국의 방위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글로벌 안보 전략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했다고 미 국방부는 최종 판단했습니다. 위협이라고요. 정도영 부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하고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피를 나눈 동맹이었습니다. 우리가 돈도 기술도 없어서 미국 공장 바닥을 기며 기술을 구걸할 때는 퇴역을 앞둔 낡은 무기들을 비싸게 팔아먹더니 이제 우리가 피땀 흘려 세계 시장에서 정당하게 승리하니까 그 동맹이 안보 위협으로 둔갑하는 겁니까? 당신들 방산업체의 배부른 기득권이 줄어드는 게 어떻게 국가 안보 위협입니까? 이건 동맹의 등에 칼을 꽂는 비열한 폭거입니다. 그 절규 앞에서도 저는 철저히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때 윤세아 연구원이 미친 듯이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부품 공급이 완전히 끊겨서 납기를 탄 석 달만 넘기게 되어도 우리가 계약을 맺은 유럽 15개국 연합에 물어내야 할 지연 배상금과 위약금이 무려 5조 원에 달합니다. 5조 원입니다. 현대로템과 한화의 방산 부문 전체가 한순간에 파산하고도 남을 치명적인 금액입니다. 미국은 애초에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체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작정으로 이러는 겁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깊은 절망이 섞인 끔찍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기름 냄새를 맡으며 기계와 씨름하고 대한민국 방산의 긍지를 높여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수석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찬란한 축제의 장은 순식간에 피 냄새가 진동하는 참혹한 사형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펜타곤이 치밀하게 준비한 잔인한 마지막 선택지를 그들에게 내밀어야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단 하나의 구제책을 제시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전체 설계도면 그리고 세계 최고라 자부하시는 복합 장갑과 전 장치의 핵심 알고리즘 데이터 일체를 지체 없이 미국 측에 이전하십시오. 그 기술이 미국에 양도되는 즉시 이 공급을 재개하고 여러분의 숨통을 트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동맹 간의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노골적인 강도질이자 치욕적인 항복 권고였습니다. 5조 원이라는 감당 못할 빚더미에 깔려
국가 방위산업 전체가 공중분해되는 꼴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든가 아니면 수십 년간 피눈물로 완성한 대한민국의 영혼을 고스란히 미국의 붉은 입에 떠먹여주든가 철저하게 계산된 펜타곤의 덫에 한국 방산업계는 도간에 든 쥐처럼 완벽하게 갇혀버렸습니다. 아무도 분노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망연자실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줄곧 바닥만 응시하던 강무진 팀장이 천천히 아주 무겁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으로 벌겋게 충혈된 그의 두 눈이 똑바로 제 눈동자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체념한 패배자의 비굴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살과 뼈를 모두 불태워서라도 마지막까지 적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겠다는 벼랑 끝에 몰린 굶주린 맹수의 서늘하고 압도적인 눈빛이었죠. 강무진 팀장이 꽉 쥔 두 주먹에서 금방이라도 핏방울이 터져나올 듯 하얗게 질린 뼈마디를 바라보며 저는 목덜미에 오싹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워싱턴 지하 벙커의 오만한 권력자들이 정밀한 슈퍼컴퓨터에 결코 집어넣지 못했던 단 하나의 치명적인 변수. 아무리 무참하게 짓밟히고 깨져도 절대 스스로 항복하지 않는 지독한 한국인들의 도끼가 지금 막 거대한 눈을 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실을 짓누르던 숨막히는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것은 펜타곤의 자비 없는 최후 통첩에 굴복하는 항복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정도영 부사장이 무거운 침묵을 가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축제의 샴페인을 기대하며 환하게 웃던 들뜬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친 쇳가루를 마시고 기름때를 뒤집었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척박한 땅을 일궈온 늙은 호랑이의 맹렬한 위엄이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하기 시작했죠. 아서 부국장님.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일방적인 통보, 똑똑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공식적인 답변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검은 서류 가방에서 기술 이전 동의서를 꺼내려 했습니다.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위약금과 기업의 완전한 파산 앞에서 아시아의 이 방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은 오직 워싱턴을 향한 백기 투항뿐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도영 부사장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우리는 미 국방부의 치욕스러운 기술 이전 요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K2와 K9의 설계도는 단 한 장도 태평양을 건너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건 적당히 밀고 당길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제안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을 당장 넘기지 않으면 부품 공급은 오늘부로 영원히 끊깁니다. 며칠 뒤 유럽 15개국 연합에 물어내야 할 5조 원의 지연 배상금은 대체 어떻게 감당하실 작정입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조립 라인이 멈추면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역사 속으로 공중분해됩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벼락처럼 높아졌습니다. 그들의 무모한 고집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뻔히 보이는 거대한 파멸의 구덩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동맹국의 처지가 진심으로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도영 부사장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물론 감당하기 벅찬 피눈물 나는 고통이 따르겠죠. 하지만 아서 부국장님,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 그보다 더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기어코 길을 찾아낸 쪽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틀을 다지셨던 선대 창업자들을 기억하십니까? 나라 전체가 가난에 허덕이고 전 세계 그 어떤 강대국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던 시절, 그분들은 모두가 미친 짓이라며 손가락질할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낯선 땅에서 과감하게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젖혔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는 기어코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펜타곤이 우리 목줄을 쥐고 흔든다고 해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군 혼을 통째로 헌납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의 비굴한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명예롭게 파산할지언정 뼈대 없는 치욕스러운 굴종은 결단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비장하고 묵직한 선언에 얼어붙어 있던 회의실의 공기가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무진 팀장이 책상을 짚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파산할 일도 절대 없을 겁니다. 이시우 부품까지껏 우리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강무진 팀장님, 감정적인 호기는 접어두고 엔지니어로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퍼시픽 다이내믹스가 15년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완성한 초정밀 제어 기술입니다. 100% 국산화요. 가능하다고 100번 양보해 칩시다. 도대체 몇 년이 걸릴 거라고 계산하십니까? 3년, 아니 5년은 좋게 걸릴 텐데 깐깐한 유럽의 고객들이 그때까지 친절하게 기다려준답니까? 강무진 팀장의 눈빛이 굶주린 늑대처럼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90일입니다. 그가 씹어뱉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 90일 안에 미국의 ECU를 완벽하게 대체할 100% 국산 제어 유닛을 제 손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황당함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90일이라니. 그건 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완벽하게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신의 기적이라도 바라는 겁니까? 이번에는 윤세아 수석연구원이 매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피와 살을 갈아 넣겠다는 뜻입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 회사의 경쟁이라는 껍데기는 오늘부로 완전히 버립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완벽한 기술 독립이라는 절대적인 목표 하나만 남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 펜타곤의 벙커에 연결된 1급 보안 전화를 들고 마커스 차관보에게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즉각 보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마커스 차관보와 토머스 블레이크 대표의 조롱 섞인 비웃음 소리가 태평양을 건너 제 스피커를 찢을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90일이라고. 아서 그 똑똑하던 한국인들이 궁지에 몰리더니 드디어 단체로 미쳐버린 모양이군. 5년이 걸려도 흉내내지 못할 제어 기술을 단 석 달 만에 바닥에서부터 만들겠다고. 좋아, 아주 좋아. 마음대로 발악해보라고 해. 어차피 한 달도 안 돼서 창원의 생산 라인은 처참하게 멈출 거고 놈들은 피눈물을 쏟으며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설계도를 바칠 테니까. 우리는 그저 느긋하게 최고급 시가를 피우며 그들의 처절한 파멸을 구경만 하면 되는 거야. 워싱턴의 수뇌부들은 한국의 결사적인 선전포고를 그저 벼랑 끝에 몰린 쥐의 가소로운 허세쯤으로 치부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 남아 짐승처럼 번뜩이던 그들의 눈빛을 직접 마주했던 저는 왠지 모를 서늘함에 도저히 함께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전포고가 떨어진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대전의 대덕연구소에는 살벌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현대로템 파워트레인 부문의 최정예 엔지니어 30명,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어연구소의 천재적인 두뇌 30명, 도합 60명의 결사대가 대덕연구소 제3통제구역으로 각자의 짐을 싸들고 속속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작업복을 미련 없이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강무진 팀장이 단상에 올라 60명의 전사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는 현대로템 직원도 한화 직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펜타곤의 오만한 목조르기에 맞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멈춰가는 심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다시 뛰게 만들 독립군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우리에게 주말은 없습니다. 휴가도 잊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차가운 모니터 너머로만 봐야 할 겁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마르는 지옥 같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국의 발밑에 영원히 짓밟히게 됩니다. 죽어도 이 벙커 안에서 죽고 살아도 이 안에서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삽시다. 윤세아 수석연구원도 노트북을 거칠게 열며 결연하게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ECU 내부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암호화된 블랙박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뜯어보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새로운 길을 백지에서부터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미국의 15년치 연구 데이터를 단 90일로 압축하는 미친 짓입니다. 수만 번의 치명적인 오류와 뼈아픈 실패가 우리를 괴롭히겠지만 우리의 도끼와 연산 속도가 미국의 오만함을 반드시 능가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전명 블랙스완을 개시합니다. 60명의 엔지니어들은 누구 하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핏발 선 눈동자에는 오직 오만한 강대국에 대한 지독한 분노와 기었고 해내고야 말겠다는 섬뜩할 정도의 결기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덕연구소 인근의 호텔에 머물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첫날부터 연구소의 불빛은 단 1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3시, 4시가 되어도 제3통제구역의 창문 너머로는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드리고 칠판이 부서져라 수식을 써내려가는 엔지니어들의 짙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도끼 품은 눈빛은 펜타곤이 자랑하는 어떤 정밀한 슈퍼컴퓨터로도 결코 계산해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하늘의 차가운 달빛 아래서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대덕 연구소에 지지 않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태평양 너머 안전한 벙커 안에서 터져 나오던 펜타곤 수뇌부들의 그 오만한 비웃음들이 어쩌면 머지않아 끔찍한 비명과 후회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제 심장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 같았던 첫날의 결의가 30일이라는 지독한 시간을 통과하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저는 곧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작전명 블랙스완이 발동된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대덕연구소 제3통제구역의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묘한 악취의 코를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에서 나는 퀴퀴한 땀 냄새, 산처럼 쌓인 빈 에너지, 드링크 캔에서 풍기는 단내, 그리고 과열된 서버 컴퓨터들이 뿜어내는 매캐한 기계 열기가 뒤섞인 그야말로 지옥의 냄새였습니다. 60명의 최정예 엔지니어들은 마치 영혼을 반쯤 빼앗긴 좀비 같은 몰골로 모니터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초점 잃은 시선. 하지만 그들이 쳐다보는 수백 개의 모니터, 화면 속 복잡한 연산 기호들만큼은 무서운 속도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은 그들이 백지 상태에서 설계한 첫 번째 ECU 시제품의 가상 연동 테스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거대한 방음 유리창 너머로 시제품 칩이 장착된 시뮬레이터가 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의 강무진 팀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윤세아 수석연구원이 핏기 없는 얼굴로 메인 콘솔 앞에 섰습니다. 엔진 부하 테스트 시작합니다. 온도 상승, 목표치 섭씨 50도. 윤세아 연구원의 갈라진 목소리와 함께 시뮬레이터의 계기판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30도, 40도, 그리고 50도. 가혹한 사막 환경을 가정한 테스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메인 스크린에 붉은색 에러 메시지가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인식률 40%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제어 회로 과부하. 칩 온도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폭발합니다. 연구원 하나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전원 차단 버튼을 내리쳤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르며 역겨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완벽하고도 처참한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미국산 부품이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거뜬히 버텨내는 것에 비하면 첫 시제품은 사막의 모래바람은커녕 한여름의 열기조차 견디지 못하고 타버린 셈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저는 남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에 이 참담한 실패를 보고하자 마커스 차관보는 전화기 너머로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그것 보라며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10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항우, 우주 제어 기술을 단숨에 따라잡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코미디라고 비웃었죠. 저는 그들이 이쯤에서 백기를 들고 파멸을 피하기를 내심 바랐습니다. 하지만 강무진 팀장은 시꺼멓게 타버린 칩을 핀셋으로 집어들더니 흔들림 없는 쇳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고개 들고 허리 펴십시오. 겨우 한 번 실패한 것뿐입니다. 에러 로그 전부 백업해서 회로 설계부터 다시 뜯어 고칩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원인 분석 리포트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들의 심장에는 애초에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프로그래밍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실패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묵묵히 다시 수식을 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했다 한들 육체의 한계와 밀려드는 인간적인 고통마저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40일 차로 접어들던 어느 늦은 밤, 저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들고 인적이 끊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안쪽에서 아주 낮고 억눌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호랑이처럼 매섭게 후배들을 몰아붙이던 강무진 팀장이 세면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훌쩍이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오늘 내 초등학교 입학식인데 왜 안 왔어?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사진 찍었는데 나만 혼자 할머니랑 찍었어. 아빠 미워. 나쁜 아빠야. 아이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에 강무진 팀장은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우리 예쁜 딸, 아빠가 진짜 미안해. 아빠가 지금 나라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로봇을 고치고 있거든. 이거 다 고치면 우리 딸한테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진 인형 사가지고 달려갈게. 울지 말고 밥 잘 먹고 있어. 알았지? 그는 서둘러 통화를 끊고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흐르는 물소리에 자신의 울음소리를 묻으며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딸의 평생에 한 번뿐인 초등학교 입학식조차 가지 못한 채 미국의 거대한 압박에 맞서 칠흑 같은 터널을 맨몸으로 뚫고 나가야 하는 한 가장의 피눈물.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 차마 그에게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붉게 충혈된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다시 그 지독한 호랑이 팀장의 얼굴로 돌아가 화장실을 나설 때까지 저는 어두운 복도 구석에 숨어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 눈물 한 방울이 모여 이 거대한 기적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제 양심을 무겁게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51차 두 번째 시제품의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열 문제를 잡고 센서 인식률을 90%까지 끌어올렸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응답 지연 속도 300ms. K2 전차의 포탑 회전 명령과 실제 기동 사이에 0.3초의 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세아 연구원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0.3초. 일반인에게는 눈 깜짝할 시간조차 안 되는 찰나였지만 생사가 오가는 현대전에서는 전차 전체가 적의 포탄에 산산조각이 나고도 남을 영겁의 시간이었습니다. 퍼시픽 다이내믹스의 ECU는 지연 속도가 50ml초에 불과했습니다. 300ml초의 지연으로는 결코 실전에 투입할 수 없었고 깐깐한 폴란드 군부의 검수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알고리즘이 너무 무겁습니다. 연산 과정을 더 압축해야 해요. 코드의 절반을 덜어내야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나흘 밤낮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코딩에 매달리던 윤세아 연구원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수식을 적어 내려가려던 순간 그녀의 다리가 크게 꺾이며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윤수성님, 연구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극도의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저는 도의적인 책임감에 이끌려 그녀를 싣고 가는 구급차의 뒤를 따랐습니다. 인근 대학병원의 응급실 침대에 누워 창백한 팔에 링거를 꽂고 있는 그녀를 보며 저는 펜타곤의 이 잔혹한 도박이 선량한 기술자들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잠시 후 의식을 차린 그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간호하던 후배 연구원에게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노트북, 빨리 내 노트북 가져와. 아까 쓰러지기 직전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데이터 구간을 찾았어. 링거반을 안 흔들리게 테이프로 단단히 좀 고정해줘. 윤수성님, 미치셨습니까? 의사가 당장 절대 안정 취하지 않으면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코드 완성하고 죽어. 당장 가져와. 그녀의 서늘한 호통에 결국 후배는 눈물을 훔치며 병상 위로 노트북을 올려주었습니다. 이끼가 하나도 없는 하얀 손가락이 떨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 연구원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목숨을 걸 만큼 이 회사가, 아니 이 일이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키보드를 두드리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링거액이 뚝뚝 떨어지는 호스를 잠시 바라보더니 지치고 갈라진 목소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서 부국장님, 저는 제 회사를 위해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항복해버리면 20년 뒤에 내 밑에서 일할 후배 엔지니어들 역시 미국 공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품 하나만 제발 팔아달라고 구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국장님 나라가 우리 목에 채운 이 치욕스러운 목줄을 내 대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기술은 영원히 노예로 남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을 향한 한 국가의 처절한 투쟁이자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숭고한 영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워싱턴의 그 오만한 권력자들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계산기로는 결코 두드릴 수 없는 이 지독한 투혼 앞에서 어쩌면 펜타곤이 질 수도 있겠다는 뼈아픈 공포가 처음으로
제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60일이 지나고 70일이 다가오면서 기적은 서서히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아 연구원이 응급실에서 찾아낸 알고리즘의 최적화 덕분에 속도는 200m초, 100m초, 그리고 마침내 목표치에 근접한 80m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단축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해가는 이 소름돋는 진척 상황을 저는 워싱턴에 가감없이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마커스 차관보님, 한국의 국산화 진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연산 지연 속도가 일주일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90일 안에 완벽하게 대체 칩을 완성해낼지도 모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펜타곤 벙커의 여유로운 웃음소리는 이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대신 숨막히는 침묵과 당혹스러운 웅성거림만이 흘러나왔죠. 말도 안 돼. 아서, 자네 지금 제정신으로 보고하는 건가? 퍼시픽 다이내믹스가 10년을 매달린 기술을 고작 2달 만에 따라잡는다고. 마커스 차관보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혹감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토머스 블레이크 대표가 무언가 집어던지는 파열음도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이대로 ECU를 독립해버리면 퍼시픽 다이내믹스는 부품을 무기 삼아 시장을 통제하려다 도리어 영원히 거대한 돈줄을 잃어버리게 되는 끔찍한 자충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커스 차관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전에 없던 비열하고도 잔혹한 음성을 깔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머리를 만들겠다면 피가 흐르는 혈관부터 끊어버려야지. 아서 부국장, 그들이 설계도를 완성해도 그걸 심어넣을 그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무부와 조율하여 ECU 칩을 제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특수 반도체 소자의 한국 수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면 금지시킬 작정이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기술을 개발해도 그것을 찍어낼 핵심 부품의 유통망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가장 노골적이고 치졸한 경제 보복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차관보님, 아무런 명분 없이 그런 식으로 국제 무역의 룰을 깨버리면 유럽 동맹국들마저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닥치게. 아서. 위험한 건 지금 펜타곤의 위상이야. 당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국에 손발을 묶어버려. 놈들이 완성된 부품을 공장에 들여놓는 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네.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워싱턴의 추악한 발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덕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기적의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검은 손이 태평양을 넘어 한국의 숨통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기술의 영역을 넘어 피 튀기는 국제 첩보전과 생존을 건 밀수의 영역으로 번져가고 있었고 가장 깊은 암흑 속에서 치명적인 배신의 칼날이 조용히 번뜩이고 있음을 저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이 발동한 두 번째 덫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마커스 차관보와의 통화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아침, 미 상무부는 긴급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타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단 한 국가, 대한민국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행정 명령의 핵심은 고성능 엔진 제어, 즉 ECU를 물리적으로 조립하는데 필수적인 특수 마이크로 반도체 칩의 한국 수출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덕 연구소의 제3통제구역은 그야말로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70일이라는 피말리는 시간 동안 밤낮 없이 코피를 쏟아가며 기적처럼 완성 단계에 도달한 윤세아 수석연구원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하루아침에 텅 빈 허공을 떠도는 유령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연산 속도가 빠른 천재적인 두뇌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냈다고 한들 그것을 담아낼 물리적인 그릇인 하드웨어 반도체 칩이 없다면 ECU는 결코 실물로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창원 공장의 조립 라인에 투입할 1차 양산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500개의 특수 반도체 칩이 필요했지만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식 수입 경로는 거대한 철문으로 완벽하게 용접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공문을 던져놓은 정도영 부사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 목을 조르겠다는 거군요. 기술 개발을 막지 못하겠으니 아예 부품 조달의 씨를 말려버려서 우리를 고사시키겠다는 심산입니다. 강무진 팀장이 거칠게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부사장님,
소프트웨어는 이제 완벽합니다. 윤 수석이 목숨 걸고 코드 최적화를 끝내서 연산. 지연 속도를 퍼시픽 다이내믹스보다 15%나 더 빠른 60ms/초까지 앞당겨놨습니다. 그런데 껍데기 반도체가 없어서 이걸 전차에 심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다음 달이 폴란드 선적 마감일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특수 칩을 구해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고사양 특수 칩을 양산할 수 있는 곳은 미국의 극소수 방산 부품 업체뿐이었고, 그들은 이미 펜타곤의 엄격한 감시 아래 한국을 향한 모든 물류망을 차단한 뒤였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힌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 질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넋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처참한 몰골을 지켜보며 거대한 제국의 무자비한 힘 앞에 결국 아시아의 맹수도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인가 하는 씁쓸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인들의 지독한 생존 본능을 또다시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도영 부사장은 대덕연구소의 가장 깊숙한 밀실로 강무진 팀장과 몇몇 핵심 임원들을 은밀하게 호출했습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저는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결사적인 목소리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무역 루트가 막혔다면 비정상적인 루트를 개척하면 됩니다. 우리 현대로템과 한화가 과거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민수용 중장비를 팔며 구축해둔 모든 비밀 채널을 총동원할 겁니다. 정도영 부사장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우면서도 무서운 결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제3국의 즉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십시오. 명목은 대규모 농업용 트랙터 공장 설립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군사용이 아닌 민수용 고정밀, 농기계 제어 부품이라는 서류를 꾸며서 미국의 수출 승인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수 반도체 칩들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외곽 항구로 빼돌린 뒤 산업용 폐기물 박스나 트랙터의 엔진 크랭크 축 안에 교묘하게 숨겨서 부산항으로 밀수입하는 겁니다. 강무진 팀장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명백한 국제무역법 위반이자 죄입니다. 만에 하나 미 정보국의 덜미라도 잡히는 날에는 기업의 존립을 넘어서 국가 간의 외교적 단절까지 각오해야 하는 엄청난 도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 지금 우리가 합법과 불법을 따질 한가한 처지입니까? 미국은 이미 합법의 탈을 쓴 불법으로 우리 숨통을 끊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얌전히 법을 지키며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느니 차라리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살아서 우리의 무기를 완성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입니다. 모든 책임과 형사 처벌은 내가 전부 짊어질 테니 당신들은 오직 저 반도체 칩을 창원 공장까지 무사히 가져올 방법만 실행하십시오. 그것은 완벽한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모한 계획을 즉시 워싱턴에 보고해야만 하는 국방부 부국장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장 펜타곤에 전화 한 통만 넣으면 미 해군의 해상 검문소들이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한국 국적의 화물선들을 샅샅이 뒤져 그들의 밀수 작전을 손쉽게 짓밟아버릴 수 있었죠. 그러나 제 손은 주머니 속의 보안 전화기를 꽉 쥐고만 있을 뿐 도저히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과 명예마저 진흙탕에 던지려는 늙은 기업인의 숭고한 결단 앞에서 저는 강대국의 오만한 앞잡이가 되어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을 만큼 비열한 인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끝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부산항의 후미진 부두에는 삼엄한 경비 속에 낡은 화물선 한 척이 어둠을 틈타 들어왔습니다. 공식 화물 목록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된 중고 농기계 부품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심야의 비밀리에 대덕연구소로 직행한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강무진 팀장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낸 500개의 특수 마이크로 반도체 칩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경제 보복과 감시망을 완전히 조롱하며 한국의 끈질긴 생존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밀수 작전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서가 침묵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펜타곤의 자체 정보망이 이 밀수 작전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의 동남아시아 해상 감시 채널을 통해 수상한 화물의 경유 루트가 포착된 것이었죠. 아서의 침묵은 작전을 살렸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해냈습니다. 부사장님, 반도체 칩 500개,
단 하나의 불량도 없이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강무진 팀장의 핏발 선 눈동자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윤세아 연구원 역시 거친 손으로 반도체 칩을 어루만지며 환희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물리적인 칩 위에 그녀가 피를 토하며 완성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이식하기만 하면 대한민국 최초의 완벽한 국산 ECU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펜타곤의 비열한 부품 통제도 한국인들의 집념을 꺾지 못했고 90일의 약속은 이제 현실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승리를 마음속 깊이 인정하며 마커스 차관보가 짓게 될 당혹스러운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가장 깊은 암흑 속에서 우리의 심장을 가장 잔인하게 도려낼 치명적인 독버섯이 이미 맹렬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배신의 칼날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등 뒤에서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디데이 열흘을 남겨둔 2월 초였습니다. 대덕연구소는 폭풍전야에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밀수입한 특수 반도체 칩 위에 윤세아 수석연구원의 소프트웨어를 이식하고 통합하는 최종 컴파일 작업이 한창이었죠. 이 작업만 무사히 끝나면 곧바로 창원 공장으로 내려가 K2 전차에 직접 칩을 심고 실기동 사격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짙은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는 희망이 그들을 간신히 버티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연구소 메인 서버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구동되던 점화 제어 코드의 원인 모를 치명적인 오류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윤세아 연구원이 모니터에 얼굴을 박을 듯이 들이밀며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분명히 제가 직접 최적화를 끝내고 락을 걸어둔 구간인데 누군가 소스 코드를 건드린 것처럼 소수점의 위치가 미세하게 뒤틀려 있고 논리 회로가 엉뚱하게 반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버그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악의적이고 정교하게 구조를 붕괴시키는 악성 변형입니다. 강무진 팀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90일이라는 극한의 일정 속에서 통합 단계의 코드가 꼬여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래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서버 접속 로그 다 뒤져 외부 해킹의 흔적이 있는지 방화벽 기록부터 샅샅이 확인해 연구원 하나가 접속 로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록들을 훑어 내려가던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팀장님, 어젯밤 자정 이후로 내부 계정 하나에서 이상한 접근 기록이 찍혔습니다. 락이 걸린 핵심 알고리즘 파일들을 반복적으로 열고 닫은 흔적입니다. 외부 침입이 아닙니다. 내부자입니다. 연구소가 발칵 뒤집혀 원인 규명에 매달리고 있을 때 저는 호텔방에서 워싱턴 펜타곤과 1급 보안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마커스 차관보와 토머스 블레이크 대표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초조함은 온데간데 없고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하고 비열한 미소가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아서 부국장, 자네가 보고한 대로 한국 놈들이 농기계로 위장해서 반도체 칩을 빼돌렸다는 첩보는 우리도 어제 해상 감시망을 통해 독자적으로 확인했네. 제법 명확한 쥐새끼들처럼 잘도 빠져나갔더군. 하지만 이제 그런 물리적인 부품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마커스 차관보가 최고급 시가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며 여유롭게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벽은 밖에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법이지. 우리가 퍼시픽 다이내믹스와 합작해서 한국 연구소 가장 깊숙한 곳에 아주 훌륭한 스파이를 하나 심어두었거든. 코드네임 레이븐. 저는 눈기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맹국의 연구소에, 그것도 민간 기업의 보안 구역에 펜타곤이 직접 스파이를 심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악스러운 짓이었습니다. 토머스 대표가 인맥을 총동원해서 현대로템의 수석 연구원 하나를 아주 비싼 값에 매수했네. 개인 스위스 계좌로 현금 500만 달러를 꽂아주고 사태가 정리되면 퍼시픽 다이내믹스의 부사장 자리까지 약속했지. 그 녀석이 지금 대덕연구소 안에서 한국의 통합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아주 예쁘게 난도질하고 있을 거야. 며칠 뒤면 완전히 복구 불능 상태가 되겠지. 동시에 그들이 개발한 핵심 로직 데이터는 고스란히 우리 서버로 전송되고 있고 말이야. 토머스 대표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 조국이고 동맹이고
전부 휴지 조각이 되는 법입니다. 내일이면 한국의 그 잘난 91 프로젝트는 완전히 폐기 처분될 거고 그들은 다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꼬리를 흔들게 될 겁니다. 화면이 꺼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의 등의 스파이라는 가장 더러운 칼을 꽂고도 희희낙락하는 펜타곤의 추악한 민낯. 이것이 진정 제가 청춘을 바쳐 충성했던 위대한 아메리카의 진짜 모습이란 말입니까? 가족마저 뒤로 한 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조국의 기술 독립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던 강무진과 윤세아의 숭고한 얼굴이 떠오르며 저는 견딜 수 없는 극도의 환멸과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양심의 가책으로 밤을 꼬박 새운 다음 날 새벽 대덕연구소에는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보안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제3통제구역으로 달려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메인 서버실 문이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은색 USB 메모리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보안 요원에게 양팔이 꺾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한 남자. 그는 현대로템의 제어 로직 설계를 담당하던 핵심 인력이자 미국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 최태경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마커스 차관보가 말했던 그 코드네임 레이븐이 덜미를 잡힌 것이었습니다. 강무진 팀장이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달려들어 최태경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대로 벽에 처박았습니다. 이 개자식아,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60명의 동료들이 피를 토하며 90일 동안 목숨을 걸고 쌓아올린 우리들의 혼을 고작 몇 푼의 돈에 미국 놈들에게 팔아넘겨 강무진의 핏발 선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그의 억센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태경은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면서도 오히려 광기 어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목숨을 걸어 혼을 갈아 넣어 강 팀장님 꿈 깨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산은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5조 원의 위약금의 회사가 파산하면 우리 모두 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을 텐데 언제까지 그 빌어먹을 애국심 타령만 할 겁니까? 나는 내 살기를 찾았을 뿐입니다. 똑똑한 미국 놈들이 우리를 짓밟기 전에 내가 먼저 안전한 배로 갈아탄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란 말입니까? 이 더러운 쓰레기 새끼. 강무진의 묵직한 주먹이 최태경의 턱을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최태경이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기절했지만 분노는 현실의 참담함을 조금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윤세아 연구원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메인 서버의 상태를 점검하더니 절망적인 목소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팀장님, 최태경 저 쓰레기가 체포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연료 분사 제어와 자동 장전, 연동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삭제 명령을 걸어버렸습니다. 백업 파일까지 전부 치명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다시 복구하고 코딩하려면 최소 한 달은 꼬박 밤을 새워야 합니다. 한 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열흘 뿐이었습니다. 폴란드에 약속한 납기를 맞추기 위한 최종 마지노선이 완전히 붕괴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실 안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비열한 경제 보복도 숨막히는 철야의 고통도 묵묵히 이겨냈던 그들의 강철 같은 심장이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비수에 찔려 마침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윤세아 연구원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단 한 줌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미국의 승리이자 한국의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저는 참담한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연구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워싱턴에 이 통쾌한 승전보를 알려야 했지만 제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이틀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늦은 밤, 제 호텔 방에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강무진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힘겹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통곡하거나 미국을 저주하는 쌍욕이 쏟아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강무진의 목소리는 제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아서 부국장님. 그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분했고 동시에 거대한 활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처럼 맹렬한 물덩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펜타곤의 그 잘난 차관보에게 똑똑히 전하십시오. 한국인들은 등에 칼이 꽂혀도 그 칼을 뽑아들고 기어이 적의 심장을 향해 돌진하는 지독한 종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레 아침 9시
창원 현대로템 본공장 제7 실기동 시험장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남은 7일 동안 무슨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미국이 과소평가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어떤 것인지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뚜 하는 차가운 신호음만이 적막한 방안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고 산산조각이 났던 그 참혹한 폐허 위에서 도대체 그들은 무슨 기적을 빚어낸다는 말입니까? 창원의 거대한 용광로가 뿜어낼 그 상상조차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반격이 이제 곧 제 눈앞에 그 압도적인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진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2월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고속열차가 경상남도 창원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벙커에서 마커스 차관보가 장담했던 한국의 완벽한 파멸,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강무진 팀장이 제게 토해냈던 섬뜩한 선전포고,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결말 중 과연 어느 쪽이 현실이 될 것인지 저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현대로템 본공장인 질기동 시험장 입구에 다다르자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삼엄한 경비 태세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거대한 철문 너머로는 수십 대의 외신 방송국 차량과 군용 지프들이 빽빽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거쳐 시험장 내부 통제 구역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쳐 놓은 듯한 거대한 실내 돔 형태의 시험장 한가운데 육중한 위용을 자랑하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포신을 높이 지켜든 채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웅장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강철 짐승들 앞에는 제가 대덕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엔지니어들이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무진 팀장이 저를 발견하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7일 전보다 체중은 10kg은 더 빠진 듯 광대뼈가 툭 붉어져 있었고 눈 밑은 짙은 멍이 든 것처럼 검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아서 부국장님, 강 팀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태경 그 자식이 핵심 제어 코드를 전부 삭제하고 백업 파일까지 날려버렸다고 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복구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텐데요. 강무진 팀장이 피식하고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날아갔다고 해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부국장님, 지난 3일 동안 여기 있는 60명의 엔지니어들은 단 1초도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백업 서버가 파괴되었다면 60명의 인간 백업 서버가 되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백지 상태의 화이트보드 수십 개를 벽에 세워두고 각자가 평소에 담당했던 모듈별로 역할을 나눠서 수만 줄의 코드를 오직 인간의 기억력에 의존해 펜으로 복원해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코드를 읊었고 코피를 쏟으면서도 수식을 맞춰갔습니다. 모듈별 기억들을 전부 모아 윤세아 수석이 그 파편화된 조각들을 수작업으로 이어붙여서 기어이 완벽한 컴파일을 끝내버렸습니다. 미국의 스파이가 컴퓨터는 죽였을지 몰라도 한국인의 도끼까지는 죽이지 못한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뇌를 하드디스크 삼아 수만 줄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복원해내다니 그것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처절한 광기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이윽고 돔 구장의 관람석으로 시선을 돌리자 각국의 무관들과 귀빈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조달 책임자인 코발스키 장군을 비롯한 유럽 15개국 연합의 군사사절단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미 대사관에서 파견 나온 국방 무관 존스 대령 일행이 팔짱을 낀 채 오만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존스 대령은 저를 보더니 조롱 섞인 윙크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이 급조해낸 엉터리 부품이 시험 도중 불타버리며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정도영 부사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돔 구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100% 순수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엔진 제어 유닛, 이른바 국산 ECU를 장착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최종 실기동 성능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 환경 극복 테스트입니다.
통제실에 앉은 윤세아 수석연구원의 핏기 없는 손가락이 붉은색 메인 버튼을 강하게 내리눌렀습니다. 동시에 K2 전차가 육중한 궤도음을 내며 거대한 특수 밀폐 챔버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두꺼운 유리문이 닫히고 챔버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판의 온도가 영하 20도, 30도를 넘어 마침내 영하 40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전차의 표면에 하얗게 성에가 얼어붙는 것이 보였습니다. 퍼시픽 다이내믹스의 부품조차 영하 35도부터는 연산 속도가 저하되는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시동 모터 점화. 윤세아의 구령이 떨어지자 챔버 안의 K2 전차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단발에 시동을 터뜨렸습니다.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영하 40도의 냉기를 단숨에 찢어버렸습니다. 관람석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즉시 극한 고열 테스트로 전환합니다. 챔버 내부 온도 섭씨 60도. 냉각 가스가 빠져나가고 이번에는 사막의 지옥불 같은 강력한 열풍이 챔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K2 전차의 외부 장갑 위로 아지랑이가 일렁일 정도의 살인적인 고열이었습니다. 반도체 칩이 가장 취약한 환경이었죠. 제어 회로 온도 전 속도 60ms 유지 중, 미국산 대비 15% 상회하는 처리 속도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윤세아의 보고에 팔짱을 끼고 있던 미 국방무관 존스 대령의 입가에서 비웃음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 자동 장전 미스입니다. K2 전차가 챔버를 빠져나와 거친 인공 험지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70km의 엄청난 속도로 요철을 돌파하는 와중에도 전차의 뇌를 담당하는 국산 ECU는 수천 개의 센서 정보를 취합하며 포신의 수평을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목표물 포착, 자동 장전 장치 가동, 거대한 120mm 활강포가 움직이는 관역을 향해 스스로 각도를 맞추는 동시에 포탑 내부에서 기계음이 울리며 무거운 포탄이 약실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전광판에 찍힌 장전 시간은 5.6초, 퍼시픽 다이내믹스 제품의 7초를 아득히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전 속도였습니다. 코발스키 장군을 비롯한 폴란드 사절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실기동 실탄 사격이 남았습니다. 돔구장의 거대한 지붕이 양쪽으로 열리며 푸른 겨울 하늘이 드러났고 2km 밖 야외 표적지에 거대한 붉은 십자선이 나타났습니다. 최종 사격, 발사. 강무진 팀장의 우렁찬 명령과 함께 K2 전차의 포구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불기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고막을 찢는 굉음이 시험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관람석의 모두가 숨을 죽이고 2km 밖의 표적을 응시했습니다. 2초, 3초의 짧고도 영원 같은 찰나가 흐른 뒤 표적지의 붉은 십자선 한가운데가 정확하게 폭발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벽한 명중. 그것도 미국산 제어칩의 도움 없이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눈물로 빚어낸 100% 독자 기술이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시험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로 뒤덮였습니다. 폴란드 사절단은 서로 부둥켜 안고 만세를 불렀고 유럽 각국의 무관들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통제실의 유리를 짚고 서 있던 윤세아 수석연구원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며칠 밤낮을 비말리며 버텨왔던 60명의 엔지니어들은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반면 미 대사관의 존스 대령 일행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끔찍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려던 제국의 비열한 도발이 도리어 그 나라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완전체로 진화시켜버렸다는 뼈아픈 현실을 그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강무진 팀장이 무거운 군화를 이끌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후련하고 당당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서 부국장님.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짓밟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심장 박동입니다. 워싱턴에 돌아가시면 그 오만한 마커스 차관보에게 제 말을 똑똑히 전해 주십시오. 미국은 오늘부로 이 거대한 아시아의 방산시장에서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퇴출당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부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의 낮고 묵직한 선언은
마치 펜타곤의 심장을 향해 쏘아 올린 육중한 철갑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장의 열렬한 환호 소리를 뒤로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밖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저는 분명히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부품을 개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대국의 무자비한 경제 보복과 통제를 맨몸으로 부수고 일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낸 글로벌 지정학의 거대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하고도 위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원의 기적이 일어난 지불과 48시간 만에 전 세계의 여론은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영국의 BBC와 미국의 CNN 등 글로벌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타전하며 펜타곤의 비열한 부품 수출 통제 공작과 그것을 탄 90일 만에 독자 기술로 박살내버린 한국 방산업계의 영웅적인 서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장 부품이 끊겨 납기 지연을 우려했던 폴란드 국방부는 완벽한 국산 ECU가 장착되어 오히려 성능이 향상된 K2 전차의 초도 물량을 성공적으로 인도받자마자 즉시 200대의 추가 구매 계약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와 핀란드 역시 기존의 예약 물량 전부를 새로운 한국산 제어 유닛이 탑재된 버전으로 교체해달라며 환호했고, 영국과 독일마저 차기 지상군 사업의 유력한 단독 후보로 한국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반면 기술의 독점권을 무기 삼아 시장을 농단하려 했던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 퍼시픽 다이내믹스는 그야말로 처참한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100% 자립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타전되자마자 퍼시픽 다이내믹스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60%라는 경이적인 폭락을 기록하며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토머스 블레이크 대표는 긴급 이사회에서 회의만이 통과되며 파산의 위기에 몰렸고, 펜타곤의 지하 벙커는 분노한 미 의회의 질타와 대통령의 경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2월 중순 눈보라가 몰아치는 워싱턴 한복판 미 상원 국방위원회 긴급 청문회장이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마커스 차관보와 저는 나란히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원 의원들의 날 선 추궁이 마커스 차관보의 목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 차관보, 당신의 독단적이고 치졸한 수출 통제 조치 때문에 우리는 가장 굳건했던 동맹국인 한국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나아가 유럽 방산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완벽하게 퇴출당하는 끔찍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동맹국의 민간 연구소에 스파이까지 심어가며 그런 더러운 짓을 벌인 겁니까? 마커스 차관보는 이마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의원님, 오해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퍼시픽 다이내믹스 측의 단독 범행이었으며 국방부는 정보 수집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 놈들이 우리 기술을 훔쳐갔을 확률이 농후합니다. 어떻게 90일 만에 입 다무십시오. 제가 마이크를 켜고 차관보의 말을 매섭게 잘라냈습니다. 청문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아시아 담당 부국장 아서 헬리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펜타곤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오만함과 범죄를 가감없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마커스 차관보의 지시로 우리는 한국 방위 산업의 숨통을 끊기 위해 불법적인 부품 공급 중단과 반도체 칩 금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심지어 거액의 돈으로 그들의 엘리트 연구원을 매수해 내부 데이터를 파괴하는 비열한 공작까지 저질렀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마커스 차관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 우리가 그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압박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한국인들이 그것을 이겨낸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버리고 잠을 포기하고 코피를 쏟으며 연구실 바닥에서 90일의 지옥을 맨몸으로 버텨냈습니다. 훼손된 코드를 살려내기 위해 인간의 뇌를 하드디스크 삼아 수만 줄의 수식을 머릿속으로 복원해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이 부족하다며 조롱했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과소평가했던 것은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지독한 애국심과 결코 부러지지 않는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장내를 향해 묵직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기계와 기술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동맹을 돈줄로만 여겼던 우리의 썩어빠진 오만함이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숭고한 투혼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제 증언이 끝나자 쥐 죽은 듯 고요하던 청문회장 곳곳에서 낮고 무거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커스 벤스 차관보는 결국 그 자리에서 파면되어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고, 오만했던 미 국방부의 수뇌부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공식적인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제 발로 펜타곤 부국장 자리에서 사임하고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거대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나는 순간이었지만 뼛속까지 물들어 있던 제국주의적인 허물에서 벗어난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밤거리를 걷고 있을 때 제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제한번호로 뜬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너무나 익숙하고 든든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서 부국장님, 뉴스는 잘 봤습니다. 멋진 연설이더군요. 강무진 팀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 선적대감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를 대하는 듯한 깊고 따뜻한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강 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펜타곤 소속이 아닌 평범한 민간인 백수입니다.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강무진 팀장이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백수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정도영 부사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전략 고문 자리를 비워두었으니 언제든 워싱턴에 짐을 싸서 서울로 날아오시라고요. 동맹국의 껍데기를 벗고 이제 진정한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우리와 함께 세계를 정복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벅찬 제안에 저는 뜨거운 눈시울을 붉히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로에게 비수를 꽂아야 했던 잔혹한 적으로 만나 결국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고 목숨보다 진한 우정을 나누게 된 기적 같은 서사. 저는 미련 없이 워싱턴을 등지고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는 동방의 빛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다시 한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는 오만한 패권의 시대를 끝내고 피눈물 나는 노력과 굽히지 않는 자존심으로 세계 최고의 반열에 당당히 우뚝 선 진짜 강대국의 품으로 향하는 제 인생 가장 가슴 벅찬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서 헬리슨의 뼈저린 고백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1000억 달러 수출, 91의 시한부, 그리고 60명의 엔지니어. 펜타곤이 숨통을 끊었을 때 전 세계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 시간, 가족도 잠도 포기한 채 묵묵히 코드를 써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파이가 데이터를 날려버린 그 폐허 위에서 60개의 머리가 하드디스크가 되어 수만 줄의 코드를 기억으로 복원해냈습니다. 아서 헬리스는 미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에 진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던진 한국 엔지니어들의 투혼 앞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조용히 연구실 불을 밝히며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기술 독립을 향한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수고하셨습니다. 한 문장만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하청업체도 아니었습니다.